이게 불편하다는 건 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출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게 네네. 좋은 건가?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부 중에 간편장부가 있고 네네. 또 안 간편장부가 있나요? 정식적으로 명칭으로는 네. 간편장부가 있고요.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복식부기도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복식부기로 혹시 기장하시나요? 네. 아, 저는 법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법인은 이제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분들은 매출이 좀 작으면 네. 국세청에서 이제 너넨 좀 봐줄게, 좀 편안하게 신고해 그래가지고 만든 게 간편정부예요. 그렇죠.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간편장부가 불편하다. 네네. 간편하라고 간편장부인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말에 모순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순이 있죠. 오늘 설명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간단하게 제가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좀 캡처해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간편장부는 이제 어떤 장부냐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하는 장부래요. 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못 쓰는 거죠. 네. 네. 그 기준이 뭐냐면 당해년도 지금 23년이잖아요. 네.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 금액으로 매출로 했을 때 도소매업은 3억 이상, 그리고 제조업은 1억 5천 이상, 네. 이하. 네. 네,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건 7,500만 원 이하. 미만. 네. 네. 예, 요런 사업자들은 간편정부로 신고가 가능해요. 네. 넘어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렇게 네. 신고 못 하고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간편장부가 네네. 매출이 얼마 크지 않은 분들에게 네네. 간편하게 신고하세요라고 해서 주는 뭔가 일종의 베네핏 같은 건데 그렇죠. 이게 불편하다는 건 왜 네.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 몇 개 업체를 보니까 전부 다 매출이 지금 저 금액 이하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미만으로. 네.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보통 저희를 만나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렇죠. 모든 기업들은 뭐 네, 네. 대출이 필요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럼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받았는데 간편장부인 거죠. 네. 간편장부로 신고되면 혹시 재무제표가 안 나오는 건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재무제표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복식부기라면 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재무제표가 안 나오고 다른 서류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 일단 그 재무제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출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인 건가 네네. 봐요. 네. 그럼 일단 간편장부를 하게 되면 어떤 서류들이 나오나요? 간편정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이라는 서류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매출하고 매입을 뺀 네. 그러니까 이익에 나오는 세금, 부가세가 나오면 그 장표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당사자의 소득금액 네. 증명. 그러니까 얼마 벌었고 얼마 세금 냈다. 그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대출 근데 대출 받을 때 얼마 벌었고 얼마 냈다. 뭐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면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22년도 총 매출이 한 네. 3억 2천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가세 낸 금액이 네. 한 340에 630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안 돼요. 네. 그럼 1년에 한 1억 정도 번 거거든요. 네. 그죠? 그쵸. 요거니까 네. 이거 두 개 합치고 그쵸. 세금 낸 건 요거 두 네. 개 합치는 거니까. 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분이 소득 금액으로 보면 886만 원 돼 있어요. 여기. 네. 그럼 결론적으로 1억 얼마를 벌었는데 세금 그 비용 다 뺄 거 빼고 네. 남은 순수입이 886만 원의 소리인 거죠. 그쵸. 800 버신 거지. 네, 1년에. 1년에. 그럼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죠? 한 70?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금 한 37만 원 내셨고. 네. 만약에 대표님이 이 기업이 올해 상반기 매출 4억 3천 했어요. 네. 순이익이 한 1억 3천 남았어요. 네. 매출에서 매입 뺀 비용이. 네. 그러면 이 기업한테 얼마 정도 대출해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시기에. 800만 원 벌었으니까 네. 한 1000만 원?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상반기 매출 4억 정도 했는데 네. 대표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출 규모는 내가 필요한 자금이 1, 2천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억 단위를 네, 억 단위를 당연히 요청하셨을 건데 그쵸.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올해 거는 이제 내년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 우리는 3억 2천의 매출을 도소매 매출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기서 얼마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되냐는 거죠. 대출을. 네.
뭐 기관이나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로만 대출을 해주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세금 낸 거에 따라서. 그렇죠. 세금이랑 내가 실제 총 소득. 네, 여기 800만 원. 네. 그러니까 800만 원 1년 버신 분한테 1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라도 있으면 여기에 이제 구성된 항목들이 자세히 보일 텐데 네. 얘네는 이제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매일에서 매출 뺀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비용을 빼니까 800 정도 남았더라. 이게 전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업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는 또 판단도 못 해요. 아, 기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복식북이라면 그런 게 다 나오죠. 네네. 아, 그러니까는 네. 간편장부를 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그쵸. 거네요. 이 사람이 소득도 중요하지만 기대출이 있는지 네네. 또는 뭐 재산이 있는지 네. 자산이 있는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을 텐데 네네. 간편장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알 길이 없으니. 그렇죠. 아마 대출은 아마 은행에서도 조회하면 나오긴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음. 그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증명에 나오는 기업과 네. 간편장부의 기업 봤을 때는 네. 신뢰도 측면에서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엑스레이로 찍었냐 MRI로 그렇죠. 찍었냐 이런 것처럼 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네. 그쪽에서 볼 수 있으니 네. 그러면 디테일한 정보를 보는 만큼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매출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네. 정보가 공개되어서 공인된 정보가 있는 거에 따라서 그쵸.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다음 사례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도 이제 이게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요거는 일단 그 뭐 대표님이 그 서울에서 뵙긴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어떤 업종이냐면 저기 해외에서 그 뭐지 그 간식 같은 거를 수입해서 네. 국내에서 유통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이라면 네. 관세가 또 많이 붙어요. 음.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음. 제 기억으로는 관세가 한 46% 정도 붙는다더라고요. 많이 붙네요. 네. 그래서 근데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분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시다가 들어오면서 아 저거 내가 한국에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죠. 네. 근데 2022년 매출 보면 한 6천 정도 했거든요. 네. 6천 정도 했는데 23년에도 한 6천 조금 안 되게 매출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원래 이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부산으로 사업장을 옮겼어요. 왜 옮겼냐면 부산에 친구가 있는데 은행에 네. 야 부산에 있으면 이러이러한 대출들이 좀 나오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옮기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때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은 다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뭐 특별자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2년 매출보다 대출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선 대출이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안 되죠. 네. 재고 자산도 확인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인건비도 안 되고 네네. 그냥 매출 얼마에 네. 매입 얼마에 네. 소득 신고된 거 얼마 소득 금액 증명을 본다면 네네. 그 정도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도 이제 2022년에 6,300 정도 매출을 했는데 소득 금액이 500이에요. 1년 소득 금액이. 네, 그러면 한 달에 5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런 간편장부를 복식부기를 바꾸게 된다고 해서 네네. 매출이 올라가거나 네.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은행이나 이제 이렇게 세무사님들이랑 통화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만약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기존의 매출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 구성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대출이 그러니까 재무제표 신뢰도 때문에 그 대출이 한도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간편장부로 돼 있으면 내용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이제 어차피 대출이라는 게 다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거는 아직 그렇게 여력이 되는지도 평가를 못 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거죠. 기업의 신용 평가도 할 텐데 네. 그 평가할 때는 간편장부가 절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간편장부가 불편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계시는데 네. 간편장부라 하면은 신고하는 거는 간편하나 네네. 대출 받을 때 불편한 거네요. 그쵸. 근데 모든 기업들은 대출이 필요한데. 네. 근데 두 업체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공통점이 뭐 도소매업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 두 업체는 도소매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도 간편장부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조업 대표님은 거의 웬만하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세요. 왜냐면 회사에 이제 그
기계라든가 그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복식부기를 하는데 여기 이 두 업체는 이제 둘 다 소소미 업계였고 네. 매출은 또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세금을 거의 안 냈어요.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해. 네. 예. 근데 믿을 건 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출하니까 생각보다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건데 네. 본인 생각보다 덜 나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매출이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왜 안 나와? 이렇게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들 그러면은 애초에 간편장부 할 게 아니고 네. 복식부기를 했었더라면 네네. 좀 더 잘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세무사 입장에서 물어봤어요. 네. 세무집사 이상 간편정부랑 복식부기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복식부기가 훨씬 더 강도가 세대요. 그러니까 간편정부가 2라면 복식부기는 한 10 정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기장료도 올라가겠죠. 네, 기장료 올라가고. 네. 근데 기장료는 이제 대표님들의 몫이고. 그렇죠. 그럼 대표님들은 선택하게 하는 거죠. 간편정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어떤 거 하실래요? 그럼 보통 이제 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이라면 일단 간편정부. 그렇죠. 싼 거 먼저 네. 하겠죠. 네. 네네. 근데 이제 항상 보면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을 내가 정해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내년에 필요한데 미리 올해는 복식부기 해놔야지 이런 생각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네. 못하지. 근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돈이 부족해. 그때 대출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미 간편장부를 해놨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올해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그치. 그럼 당연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 나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들은. 네. 그러면 네. 복식부기를 하라는 말씀 좀 들리긴 하는데. 그쵸.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간편장부인데도 대출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기업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거 담보로 대출은 가능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든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네네. 네. 근데 거의 그런 경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부동산을 잘 여기다 담보로 넣으려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사업 잘못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네, 이거는 지켜야 되는 담보 제공을 안 하는 안 경우가 하죠. 있죠. 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다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네네. 간편장부랑 복식 이거 중에 네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께서. 그쵸. 간편장부도 복식부로 신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제 복식부기 신고해 주세요 얘기를 해야겠죠. 잠깐만요. 간편장부인데 복식부기를 신고할 수 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잘 안 그러니까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매출이 작아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되는데 네. 복식부기에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얼마 매출 미만자는 네. 간편장부를 할 수 있다지 그쵸. 선택할 수 간편장부를 해야 된다가 아닌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럼 처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간편장부를 할 건지 복식부기를 할까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죠. 그럼 그때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게 네네.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내가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 돈이 기회장치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간편장부라면 그 내용을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감가상각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들은 이제 넣어놔야지 감가상각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일단 복식부기를 해놔야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차량을 사면 네. 5년 동안 감가상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식부기가 안 됐다 보면 그럼 감가상각을 못 하는 거죠. 이걸 내가 넣어놨어야 돈을 넣는데 내가 비용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딱 그게 복식부기를 해놨어야 나 이 재산이 있고 이게 감가상각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비용 처리해 주세요. 네. 그 세금 줄어들어요. 네, 네. 인데 네. 간편장부라면은 애초에 자산을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 그쵸. 그러면은 비용 인정 받을 것도 없고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네네. 거예요. 근데 복식부기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편장부를 할 거란 말이죠. 복식부기의 단점은 제 생각에는 일단 돈이 더 나가요. 비용?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쵸. 왜냐면 일단 세무사님이 기장을 하셔야 되고 네. 뭐 개인이 보통 이제 거의 다 이제 좀 개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법인 어차피 복식부기 의무니까 상관없고 개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출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한테 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복귀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왜냐면 모든 대표님들이 내 돈으로 사업하면 가장 좋긴 한데 이게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매출이 늘어나서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돈이 또 필요하면 이제 내 있는 돈을 써야 되는데 또 있는 돈이 없으면 그쵸.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로서 뭔가 이제 내가 표현할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모든 게 다 전년도에 다 이루어진 게 다 신고가 끝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걸 뒤집으려면 내년까지 가야 돼요. 그쵸. 네. 난 지금 급한데. 네. 그러니까 나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그쵸. 복식부기를 해놓는 게 네.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네. 많은 업체들을 만나봤더니 네. 간편장부로 했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해졌을 때 난처한 상황이 되더라. 네. 그러니 복식부기를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아마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세무사분들께 조언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럼 아마 세무사분들이 간편으로 할지 복식부기를 할지 거의 뭐 정해주다시피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세무사 입장에서도 복식부기를 하면 자기들은 많이 받으니까 뭐 그렇다 있었지만 괜히 비싸게 하는 것 같이 하면은 맞아요. 자기들도 별로 좋을 게 없죠. 인식이 네. 안 좋아질 수 있고 굳이 남들은 저렴하게 한다는데 너는 왜 비싸냐? 네. 넌 나한테 왜 복식부기 하라 그래? 네. 근데 그때 세무사들이 이게 사업하다 보면 하면서 막 이게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간편장부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네네. 또 세무사와는 입장이 다른 컨설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간편장부 때문에 골머리를 썩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구나. 네. 그러니 이것까지 고려해 놓고 간편과 복식을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죠. 좋습니다. 역시 유튜버라서 그런지 표현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유튜버예요. 이제 같이 하잖아 저랑.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제 지난번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만약에 자금 활용의 계획이 있으시면 간편장부 대신에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물론 비용을 좀 더 지금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업이 뭐 잘 된다 못 된다 이걸 떠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분명히 그때는 이제 기관의 은행이나 원하는 서류들이 거의 다 이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각보다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사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시선 파트너주고. 깨알 자랑. 기업의 스펙은 당연히 또 관리되어야 되고요. 그럼요. 네네. 이게 항상 그 시선 파트너의 역할이 의외성. 인 것 같아요. 다들 간편으로 하면 싸고 좋다고 하는데 이거 간편이 불편하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경험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주시는 것 같고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편은 나쁜 거고 복식은 좋은 거다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하다 보면 한 번쯤은 간편이어가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 복식부기를 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